안녕하세요. 논어 공부는 그 원서를 본인이 직접 읽어가면서 조금씩 그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석이나 현대어로 풀어쓴 그런 책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본래 원서로 읽으면 좀 더 그 공부에 진전이 있을 수 있으니 저랑 같이 이 논어 공부를 원서로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한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그만큼 이 공부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자는 중국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에는 이 한자라는 문자를 공유를 하면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세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었지 중국에서 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건너오고 일본으로 건너간 게 아니고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그런 유럽 국가들이 알파벳이라는 문자를 공유하지만 그 각자의 언어 체계가 있듯이 우리 여기 동북아 지역도 한자라는 그 뜻 글자는 공유는 하지만 각자의 언어 체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는 중국말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중국 글인데 우리가 왜 배워야 하나 이런 오해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어를 보는 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중에는 그 명문당이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 논어 집주가 있거든요. 이 책은 지금 대학이고 논어 집주 책을 사면 제가 보는 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민문화사 원본 논어라는 책을 저는 교재로 씁니다. 이게 좀 더 크고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논어를 그 화석 김 숫자 연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께 논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 화석 선생님은 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율곡이이 율곡 선생님의 그 학맥을 잇고 있는 조선 말의 대성리학자 간제 전후 선생이 계시거든요. 간제 전후 선생의 그 율곡 학맥을 이으시는 많은 그 양재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서암 김희자 진자 선생님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 김 숫자 연자 화석 호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데요. 화석 김 숫자 연자 선생님께 오래전에 배웠고 그것을 기본으로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석 김 숫자 연자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청곡 김 종자 회자 선생님께 지금도 이런 논어 공부를 실제로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할 것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를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선생님의 학맥을 읽고 있는 제자고요. 그 바탕으로 그 덕으로 여러분들께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몇 분의 배우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더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면 그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톡방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논어 공부를 혼자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혼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해설서를 읽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율곡 선생이라든지 뭐 우암 송시열 선생, 송시자 열자 우암 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의 가르침이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또 해석서로는 전해줄 수 없는 가르침들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느리고 답답하고 천천히 가지만 바른 길이고 뜻있는 길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어는 이 앞쪽에 펴시면 여기 학이 제일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한자들을 이게 배울 학자이다, 말이을 이자다 이런 걸 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새김이라고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배우는 차례 하나라. 이 해석은 현대식 이제 해석이 있고, 그리고 직역이 있는데요. 현대식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편견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공자님의 그 뜻에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직역한다라는 의미로 직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을 봐도 이 뜻은 이것을 보면 이는 책의 이것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 책은 이 논어책은 아니 이 장은 이 책에도 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은 이 논어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군더더기 말이 붙잖아요. 근데 이것을 직역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는 책의 머리편이 되는 고로,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의 뜻만 말할 뿐이지 다른 삽입하는 해석이 없잖아요. 그것을 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역이라는 것이 혼자 책을 보기 위해서 나 혼자 이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대식 해석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말 같고 편하지 않는 현대말이 아니지만 직역을 따라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역이라는 정칙,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해석을 현대식으로 각자 하시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역으로서 이 사서 모든 책을 읽을 수 있는 힘도 배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대식 해석을 자위적으로 하게 되면 이 본인의 편견이 들어가는 해석을 고집하다가 결국 전체적인 그 뜻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식 해석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역을 해서 혼자서 책을 볼 수 있고 또 뜻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직역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책의 머리 편이 되는 고로 기록한 바가 근본에 힘쓰는 뜻이 많음이라. 이에 도에 들어가는 문이요 덕을 쌓는 기틀이니 배우는 자 먼저 힘쓸지니라. 무릇 16장이라. 이제 이것은 색임, 직역이고요. 이제 음을 읽어볼게요. 학이 제1이라. 차는 위서지 수편고로 소기가 다 무본지으라. 지금 제가 토를 차는 로 소기가 이렇게 주격의 어떤 보조말을 붙였잖아요. 이걸 토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율곡 선생님도 그렇고 이 책을 볼 때 토를 달아서 글을 읽으셨거든요. 근데 토를 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지만 토를 달므로써 이 글을 미리 본 그 선배들의 견해에 좀 더 빨리 다가가고 내가 더 빨리 이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자님인 것 같으면 토를 달 필요가 없죠. 본인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런데 후학으로서 뒤에 배우는 사람으로서 앞에 선배와 같은 그런 기라성과 같은 천재와 같은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의 토를 먼저 따라 함으로써 더 그 본질의 뜻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를 하는 것이 일단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앞서 배운 그런 천재와 같은 선배들을 쫓아서 더 빨리 그 공자님의 본뜻에 가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언어의 어떤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토에 대해서도 율곡 그 천재인 율곡 선생도 현토를 했고 많은 분들이 현토를 했다는 점을 안다면 어려운 바 있지만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요. 내 입도지 문이요 적덕지 기니 학자지 선무야라 범 16장이라. 일단은 논어 첫 번째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한자는 우리 글이라는 거, 그러니까 꼭 중국 글자가 아니고 우리 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해석을 현대식으로 하지 못해서 해석을 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의 본질에 가깝게 왜곡 없이 내가 스스로 읽는 기술을 얻기 위해서 직역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직역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현토라는 것은 그 한자의
이게 결국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주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그 뉘앙스를 우리나라식으로 명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토를 해서 그 선배들의 지혜를 쫓아간다. 그런 의미로 현토는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이 세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이 논어 집주잖아요. 이 논어 집주인 이유는 논어는 공자님과 제자의 말씀이고 그에 대한 주석이 이 중간 글씨 있죠. 더 작은 거 말고 이 중간 글씨에 주자께서 송나라 때 주자께서 이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그 주석을 모았다 해서 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자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분들의 또 작은 이런 세주도 모았기 때문에 집주가 되는 것이고, 이 큰 글자는 이제 대문, 대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자님과 제자들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주자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더 작은 것은 다른 학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트로를 끝내고요. 다음에는 논어 첫 번째 장을 나가겠습니다.